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선택 410 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총선 본투표일은 D-7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D-2일입니다. 지금 그동안 각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실시됐는데 이를 토대로 인천 선거구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총 14개죠. 네, 지난 21대 총선까지는 13개 선거구로 선거를 치렀는데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가 또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인구 증가분을 반영해서 22대 총선부터는 인천의 선거구가 14개로 선거를 좀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인천 서구 갑을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가 늘었잖아요. 갑을병으로. 서구가 이제 인구가 예. 60만이 넘어서면서 예. 약 20만 정도씩 해서 서구 갑을병으로 네. 이번부터는 이제 3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어디 선거구부터 한번 봐야 될까요? 중앙선관위에서 네. 인천의 선거구의 순번을 매겼는데 그 순서대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인천의 이제 섬지역, 인천의 중구, 강화군, 옹진군인데 이쪽을 좀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어쨌든 섬 지역이자 측과 인접한 접경 지역이자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다양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로도 연령별로도 좀 투표 성향이 다른 곳인데 최근 걸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인천투데이 저희가 진행한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가 있는데요. 민주당 조택상 후보 44.5%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5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격차는 5.9%포인트 차이고요. 현역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네. 그 직전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좀 벌어지는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설명해드리면 인천일보와 경인일보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조택상 후보가 39%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50.8%로 11.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네. 현역 배준영 후보는 50% 언저리에서 지지세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조택상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가고 운동 과정에서 지금 좀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은 배준영 후보가 조택상 후보에게 경합우세 예. 정도로 볼 수 있다. 처음 내에서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합우세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뚜렷하게 어떤 각 후보마다 지지율을 보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리를 하면 예. 지금 옹진군의 인구가 한 그 2만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강화군의 인구가 한 6만 정도 됩니다. 둘 합치면 한 7만에서 8만 정도 네. 이렇게 모여지고 영종국제도시가 이제 12만 그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륙 원도심 중구의 네. 원도심 지역이 한 4, 5만 정도 네. 되거든요. 그렇기- 인구가 좀 더 많은 네. 지역에서 조택상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결국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와서 양 후보에게 이 지지도를 몰아주느냐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구 미추홀구 갑인데요. 예, 바로 동구- 옆에 붙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중구 이제 바로 옆에 동구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인데요. 여론조사가 2개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인천투데이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허종식 후보가 47.9%, 심재돈 후보가 국민의힘 31.6%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인천신문이 피플 네트워크스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 허정식 후보가 52.9%, 심재돈 국민의힘 후보가 38%. 두 조사 모두 허정식 후보가 심재돈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각 당에 물어봤을 때도 이곳은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진행한 여론조사보다 이제 최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후보가 이제 2명으로 1대1 구도로 맞습니다. 추려졌잖아요. 그 네. 앞선 조사에서는 3지대까지 고려했었는데 네. 지금 본선에 진출한 후보는 2명인데 둘 다 어쨌든 지지도는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결국 여기도 심재돈 후보가 자기의 동구 지지율을 좀 견고히 하면서 이 동구 미추홀구 이 동네에 이제 허종식 후보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지지도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갈까 이게 이 선거구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쨌든 오차범위 밖으로 네. 나타났네요. 그럼 그 다음 선거구 가볼까요? 정말 인천에서 초접전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 네. 동구 미추홀구 을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금 현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 당시 남영희 후보에게 171표 차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네. 정말 171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네. 수치인데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저번 선거보다 다르게 1대1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곳인데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윤상현 후보가 1대1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네. 아니다.
남영희가 그동안 지역을 다진 어떤 그 시간도 있고 지금 현재 야권이 유리한 이 국면 속에서 앞서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예. 방송일 기준 4월 3일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후보를 두고 한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지난해에 한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별로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영희 후보가 38.5%, 윤상현 후보가 38.3%, 야. 그러니까 0.2%포인트 격차로 예. 이건 정말 모른다. 이거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모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그 퍼센트 차이보다 0.7%포인트 차이보다도 적게 나는. 네, 이거는 예. 차이가 없다로 예. 봐야 되는 것이 거의 맞다 할 정도로 정말 모르는 상황이라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이라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 투표하러 갈 것이다. 예. 라고 한 응답층의 45.5%가 남영희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예. 40.8%가 윤상현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별 결국 차이가 없네요. 네, 크게. 4.7%포인트인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 전체 격차보다는 조금 벌어진 예.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40%를 못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동층도 이제 좀 변수인데요. 이 부동층은 16.7% 그리고 모름이 6.6%. 예.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여론조사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층이 없어지는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선거구만큼은 아직도 내가 어떤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23%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예. 하나를 더 보자면 18세부터 29세 그리고 30대에서는 윤 후보가 남 후보를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에서 29대의 응답 중에 35.4% 그리고 30대 응답 중에 31.5%가 부동층입니다. 젊은 세대가 특히 부동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들이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결국에는 이 선거의 승부를 가른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윤상현 의원이 사선 현역에 좀 입지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좀 정권 심판론의 바람과 함께 좀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는 경합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초경합으로. 그 다음은 어디죠? 연수구로 가야죠. 남구에서 분구가 됐던 연수구, 연수구 갑인데요. 연수구 갑은 지금 현재 이제 현역 박찬대 의원이 3선을 도전하는 곳이고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3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최근에 한 거 2개를 살펴보면 인천투데이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47.5%, 국민의힘 정승현 후보가 44.9%. 정말 초박빙이죠. 2.6%포인트. 정확히 이제 격차를 보면 2.5%포인트 격차입니다. 이 소수점 요거 반영을 하면 2.5%포인트 격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 의뢰한 걸 보면 박찬대 후보가 48.2%, 정승현 후보가 39.1%. 조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9.1%포인트 격차인데 선본 그리고 그 각 시당에 물어본 결과 이쪽은 민주당의 경합 우세 얘가 완벽하게 우세는 아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열심히 좀 해봐야 되는 선거구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전에 정말 2월 초에 했던 여론조사랑 비교하면은 정승현 후보는 역전당한 거네요. 이게 조금 신기한데요. 정승현 후보는 저희가 3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와 한 2주 격차를 두고 했는데 한 10일 정도 격차를 두고 한 건데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걸로 나옵니다. 이 선거구는 특이하게 인천 14개 선거구 중에 양 후보 간 고발전까지 벌어진 이런 선거구인 만큼 민주당의 경합 우세 그리고 정승현 후보가 매섭게 좀 쫓아가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연수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수을은 지금 현재 여기도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는 제3지대 이제 무소속 후보가 나왔던 여론조사니까 요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경인일보가 KSOI의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46.2%, 김기흥 국민의힘 후보가 38.8%, 두 후보의 격차는 7.4%포인트, 오차범위 내. 이것도 양당은 민주당의 우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당 모두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뭐 또 관전 포인트는 뭐 간단하게 있을까요? 일단 무소속 그 김진영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경선 배제된 다음에 이제 컷오프죠. 컷오프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진영 후보가 국민의 김기흥 후보를 지지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후보 등록을 안 한 거죠.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이 변수가 마지막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김진영 후보의 지지율을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흡수하느냐 예. 이것이 마지막 남은 이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두 다 흡수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 현재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다음 선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인천 남동구 갑입니다. 인천 남동구 갑은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죠. 예. 왜냐하면 인천시청과 인천시 경찰청, 인천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실제로 이곳의 표심이 그 저번 대선 때도 이곳의 표심들이 좀 전체 결과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맹성기 후보가 50.3%, 손범규 후보가 34.8%, 장석현 후보가 2.8%를 기록해서 맹성기 후보가 손범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한 15% 이상 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 당도 이곳 선거구는 민주당의 우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타나는데 삼선 도전이죠. 그리고 그 다른 선거구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14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인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남동을입니다. 예. 남동을은 민주당의 영입인재죠. 민주당 네. 이은기 후보와 친윤 후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출신의 신재경 후보가 네. 맞붙는데 여기는 딱히 여론조사는 진행되지 않아서 어떤 뭔가 추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양 당에서는 약간 현재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 네. 계셨었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탈당을 하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공천 지금 이용규 후보가 된 거고 신재경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에 안착을 했고요. 네. 다음 선거구 가볼까요?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거구입니다. 남동을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예.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돼 있다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양보를 했죠. 네, 양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평갑 어떻게 돼 있나요? 부평갑 여론조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부터 여론조사 쭉 진행됐는데 5번이나 여론조사가 네. 진행됐습니다. 네. 근데 맨 처음 여론조사에서가 좀 오차 내 네. 접전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개에서는 모두 오차 밖에서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선 4번의 조사는 제3지대 예.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였고 예.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말씀해 주시죠. OBS 경인TV가 네.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45.8%,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가 33%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인천일보와 경인방송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노종면 50.2%, 유재용 30%,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도전하려고 했으나 본선거에 등록하지 않은 문병호 후보가 3.1%, 그리고 현역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후보가 4.3%로 나타났습니다. 문병호 후보의 그 개혁신당의 그 약간 좀 보수 표심, 네. 예, 대안적인 보수를 원하는 그 표심은 어느 정도 유재용 후보에게 반영된 것 같아요. 네. 3%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럼 이성만 후보를 지지했던 측 4.3%의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선거구도 근데 사실 양당에 물어봤을 때는 네. 민주당의 우세로 네.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확실히 노종면 후보가 유재용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예. 앞서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후보는 어쨌든 전 YTN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네. 정권 심판은 언론 개혁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고 네. 유재용 후보는 시의원도 맡았었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그래서 네. 지역 일꾼 을 강조하면서 좀 정권 심판론을 대응하는 그런 네. 전략을 쓰고 있는데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옆 선거구입니다. 인천의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천의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예. 인천 부평을 추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인천 부평을 여론조사가 여기도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됐는데요. 4차례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전략공천을 받은 박선원 후보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한 4번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예, 모두 박선원 후보가 이현웅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역
예. 민주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탈당한 예.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도 10% 앞밖에 확실한 그 지지율은 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근 부천시 을에 출마한 네. 서른 현역 의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출마했는데 네. 홍영표 의원만큼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홍영표 후보가 어쨌든 지역에서 입지는 많이 다졌는데 양당 구도에서는 크게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인천 지역의 진보정당 후보인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도 분주히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제 양당에 물어봤을 때 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을. 네. 어쨌든 여기가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사파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구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선거구 가볼까요? 예, 다음 선거구는 이제 계양구 갑 한번 볼 텐데요. 계양구가 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도 불리는 곳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계양구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데고 이 계양구 갑도 사실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4월 3일 첫 여론조사 나왔는데 시사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유동수 후보가 49.6%, 국민의힘 최현식 후보가 37.9%, 그래서 11.7%포인트 차, 오차범위 밖에서 유동수 후보가 좀 크게 앞서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진 선거구고 양 당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현재까지 이렇게 좀 보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현식 후보도 예전에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고 맞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네. 의원을 한 차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나간 자리에 이제 유동수 의원이 들어왔던 건데 어쨌든 유동수 의원이 3선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지역구잖아요. 예.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혹자는 이제 격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지역 자체도 계양구 자체가 민주당이 워낙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격전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관심지 이 정도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현재까지 양당은 민주당의 경하부세. 예, 원래 민주당의 밭은 굉장히 좋은 민주당 네.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원희룡 후보가 확실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네. 양당은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경하부세로 예. 좀 앞서고 있다. 예. 마지막까지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한 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7%,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4.3%,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4.4%포인트 예, 오차범위 내에서 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네. 조사이긴 한데 많이 따라잡은 모양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 예.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 하나 짚어볼 점은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는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10%포인트 이상 15%포인트 이상 앞서는 다른 선거구처럼 압도적으로 앞서는 확실한 우세를 네. 점칠 수 있는 선거구도 아니고 경합우세로 봐야 된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인 만큼 네. 전국 선거를 돌아다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번 총선 기간 동안만 법정에 3번을 출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2번째 출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이 중차대한 선거를 치르는데 법원이 양해해주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 편의를 봐주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시민과 함께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어떤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선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 네. 이것이 마지막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되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서구 가불병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에서 선거구가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네.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인천 서구갑입니다. 서구가 이제 가불병인데 서구울은 청라국제도시로 좀 대표가 되고 네. 서구병은 검단 신도시가 좀 대표가 되는 선거구. 양 선거구 모두 신도시로 예. 대표되는데 서구 내에서도 원도심으로 꼽히는 선거구입니다. 인천 그죠. 서구가.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의 영입인재 1호가 지금 출마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선거구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선거 초반에는 이런 분석들도 좀 나왔거든요. 현재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여론조사가 2차례 진행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먼저 진행한 여론조사부터 설명해드리자면 기호일보가 코프라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가 57%,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가 33.9%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격차는 13.1%포인트 차거든요. 네. 오차범위 바뀝니다. 아, 김경호 후보가 예. 확실히 과반 이상을 득표. 예.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요. 나오기가 예. 쉽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뭐 현역의 힘을 네.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예. 예, 과반을 넘더라도 50점대 뭐 이렇게 네. 나가는데 57%까지 그죠. 이렇게 넉넉하게 포인트를 좀 벌리고 네, 있는. 이거는 좀 이렇게 여론조사 한 기간이 좀 돈이 아까울 것 같은 네. 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심지어 이 예. 기호일보가 의뢰한 조사는 유선 전화번호도 보수 표지 비율이 높다고 그렇죠. 이제 평가받는 예. 유선 전화번호를 함께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김기용 후보가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좀 앞서는 모양새. 재밌는 점은 이전 여론조사보다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경일보가 KSOI에 네.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그때 김교웅 후보가 51.4% 그리고 네. 박상수 후보가 38.1%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박상수 후보는 줄어들고 김교웅 후보는 늘어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도 양당에서는 예. 민주당의 우세로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옆 동네입니다. 이제 청라 국제도시로 대표되는 서구을입니다. 예. 서구을 여론조사도 현재까지 지금 두 차례 진행됐는데요. 네. 가장 최근 거 네. 살펴보면은 텔레그래프 코리아가 리얼미터에 의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5.9% 그리고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32.2%로 23.7%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격차가 크네요. 네.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종진 후보의 지지세는 비슷합니다.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용우 후보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제 첫 여론조사는 이용우 후보가 이제 확실하게 공천을 확정짓지 못했고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리지 못한 상황. 예. 박정진 후보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도 진행하셨던 네. 분이고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셨던 분이고 이용우 후보가 좀 인지도를 늘려가면서 예. 표심을 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그 포커스 인천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했던 조사를 보면은 당시 민주당 이용우 후보 32.4%,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33.1%. 네.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어쨌든 네. 박종진 후보가 조금 뭐 이렇게 네. 앞서나 뭐 이런 느낌처럼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양 당에서는 민주당 네. 우세로 예.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서구 병입니다. 예. 네, 인천에서 유일하게 병이 예. 붙을 수 있는 선거고 예. 여기 어떻게 나왔나요? 텔레그래프 코리아가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54.2% 그리고 국민의힘 이행수 후보가 32.3%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격차는 18.9%포인트 차이입니다. 어쨌든 오차범위 밖이라는 점 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지역도 사실은 이제 이행수 부시장 출신이란 말입니다. 예. 인천시. 그리고 이제 역대 부시장들은 선거마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예. 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행숙 후보의 출마를 두고 이번에 이행숙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모경종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 출신이죠. 예. 부지사 시절. 완전 친명 예. 후보인데 또 30대예요. 네, 30대. 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동갑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긴 또 이제 현역 신동근 의원이 네. 경선에서 모경종 후보에게 패했죠. 패했죠. 예. 예, 그것도 좀 의미 있었던 근데 지역이고. 어쨌든 예. 여기도 20%포인트 이상 예. 앞서고 있는 압도적으로 예. 인천 서구 세 곳은 모두 이제 민주당이 현재 우세로 예. 보여지는 이렇게 해서 14개 선거구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14개 선거구를 판세로 네.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10개 선거구는 민주당의 우세. 우세. 우세 예. 그리고 계양을 연수갑 이 두 곳은 민주당의 경합 우세 그리고 이제 동미추홀 을은 경합 예. 그리고 중강옹은 국민의힘의 경합 우세 네. 현재까지는 요 14개 선거구는 요렇게 좀 네. 현재 선거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는 요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 지난 21대 총선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저번 선거 때는 예. 13개 선거구 중 11곳을 민주당이 이겼고요. 네. 그리고 한 곳은 이제 국민의힘의 그 배준영 후보가 네. 승리를 했고 한 곳은 무소속 윤상현 후보. 사실상 국민의힘이 두 곳을 승리를 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네. 이석연 의원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11대 2였습니다. 네, 11대 2였는데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민주당이 10곳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고 두 곳에서 경합 우위를 네. 보이고 있고 한 곳이 경합, 한 곳이 국민의힘이 우세 이렇게 보여진다면 저번 선거보다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금 더 뼈아픈 네.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 판세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2대 총선 인천 14개 선거구의 판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 예, 예. 이제 선거일을 6일 앞둔 예. 이제 내일부터죠. 4월 4일부터 시행한 여론조사의 공표는 금지됩니다.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표를 할 수 있지만 네. 내일부터 진행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고 오늘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네. 오늘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를 내일 공표할 수는 있지만 예. 내일부터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일단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D-7 인천 14개 선거구의 판세 분석을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장에 가시는 이제 4월 5일, 6일 이때 전에는 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총선 결과 가지고 또 개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